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어제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확립했다. 이런 면에서는 일견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보느냐, 일단 이 문제부터 모호해서 여러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는데 먼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장인 A씨는 상사의 매일 반복되는 회식 강요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이후에도 SNS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주말에 갑작스레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아 근무 시간 외에도 업무가 끊이지 않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까지 지시받으면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인 A씨가 오늘을 기다렸다면 퇴사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서로가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갑자기 당일날 오늘 뭐 회식을 하니 무조건 참여해라 이런 식의 통보도 많았고 또 뭐 회식을 하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건넨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2차나 3차 때 만약에 뭐 일이 생겨서 도망가게 되면은 그게 개인적인 어떤 사유여도 그런 이유에 의해서 뭐 벌금을 건넨다든지 같은 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회식 자리에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좀 법률적으로 좀 처벌될 수 있어지면서 그런 부분의 어떤 만행이 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발맞춰 임직원 대상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취업 규칙도 변경했습니다. 익명의 고충 처리 채널 운영과 실제 사안 발생 대비 프로세스도 수립했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사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거나 알지 못했다는 직장인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이 불분명해 처벌이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직장 내 괴롭힘하고 회사에서 성과가 낮은 근로자들을 성과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각종 조치들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뉴얼을 조금 더 보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사용자랑 근로자 사이에서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이라든가 거래처,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차는 근로기준법이 이걸 규정하기보다는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규율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급을 불문하고 이번 직장 내 괴롭힘법 방지 시행에 대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건전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스토마토 권한나입니다. 우리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권 기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 뭡니까? 정확히 보면? 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된 건데요. 그 직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노동자를 괴롭히는 걸 금지하는 법입니다. 기존에는 직장 내에서 괴롭히는 행위에 따라 관련법이 다 제각각이었다면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한 겁니다. 네, 직접 피해를 받지 않았어도 누구든지 괴롭힘 사실을 사용자, 즉 대표이사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조사 기간 동안에 피해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 10명이 넘는 사업장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 그 세부 규정을 담아야 하는데요. 그 금지 대상과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가해자 제재, 또 재발 방지 조치 등이 기재돼야 합니다. 이거 어떤 때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3가지 요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그리고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또 3번째로는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동료 간의 어떤 그런 것은 뭐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그 직급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에 해당됩니다. 그 직급 차이가 없더라도 그 감사나 인사부서처럼 영향력이 크거나 혹은 뭐 나이나 성별처럼 그 개인적인 요소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 그래서 동료나 후배들의 경우에서도 괴롭힘의 가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 발생 장소 역시도 일터가 아니더라도 SNS나 출장지, 회식 장소 등 장소를 불문하고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 괴롭힘에 포함됩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회식이 있고 과장이나 부서장이 2차 가자, 3차 가자 이거 분명히 걸리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차나 3차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가자고 하는 것만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회식을 원하지 않는데 강요했을 경우, 이에 대한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예. 이제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두고 의뢰 반란이다. 뭐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거 배경이 뭡니까? 예,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평가 때문인데요. 네. 그 2017년 11월 1일 비정규직 노동운동가와 노무사, 변호사 등 그 240여 명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장갑질 119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예. 여기서 여기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그 수많은 직장 내 갑질 사례들이 제보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직장갑질 119 출범 이후 1년간 오픈 카톡, 이메일, 그리고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22,810여 건으로 하루 평균 6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의 물컵갑질, 또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엽기적인 직원 폭행 등이 알려지면서 네. 국회에 장기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예. 아울러 지난해 말에 원조갑질이라고 할 만한 그 땅콩회항의 피해자죠. 그 박상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원 연대지부장이 국회에 잠들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깨우기 위해 국회 앞에 연설과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5대 그룹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은 일과 후에 메신저를 통해서 일을 지시한다든가 아니면 휴일에 갑자기 잔업을 해야 한다고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걸 가려야 됩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상 가리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특히 업무상의 적정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기준이 있는데요. 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그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모습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또 그 아울러 당사자들의 관계나 행위가 발생했던 상황, 그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뭐 행위 내용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회 통념이라는 기준이라는 건데 이 사회 통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규칙들이 나와야 한다는, 행정규칙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5대 그룹 돌아봤죠? 예, 네. 어떻게들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삼성과 현대차, SK, 그리고 롯데 등 5대 그룹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발맞춰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삼성의 경우 법 시행 한 달 전부터 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고 교육노동부에서 제시한 매뉴얼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등록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도 계도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익명의 고충 처리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SK의 경우 연초부터 주요 관계사 담당자들이 모여 워크샵을 여는 등 좀 일찍부터 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그 각사별로 관련 법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맞춰 취업규칙 변경을 완료했고 또 온라인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콘텐츠를 포함했고 또 전 구성원 대상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예. 그 LG의 경우에도 계열사별로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그 LG전자의 경우 4월부터, LG화학은 6월부터 담당급 이상 조직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고 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이나 사내 포털에서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괴롭힘 신고센터 이런 것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아울러 롯데에서도 법 시행 전부터 동영상 교육을 실시했고 메일과 문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것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편으로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속적인 독려가 이제 업무상의 연관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 기준에서 벗어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호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이 처벌 기준 아까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이것이 지금 적용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당장의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했다고 해서 피해를 가했다고 해서 당장 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예. 피해자가 그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리지 않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줬을 경우에 예. 그 말씀하신 내용의 형사처벌에 적용됩니다. 네. 근데 이른바 이 갑질, 직장 내 갑질 괴롭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사회적으로 문제된 것들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총수, 오너가 하는 갑질이 문제 아니었습니까? 뭐 일부는 지금 구속돼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이 책임자, 이 사람들이 사장이나 인사 담당자, 대표예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이 오히려 제일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상 사용자에게 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이 법의 맹점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작은 회사일 경우에 그 괴롭힘의 가해자가 사장이나 대표일 경우가 더 많고 또 노조가 없거나 또 규모가 작을 경우에 괴롭힘이 더욱 많다는 점에서 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구멍을 숭숭 뚫어놓고 이 발표를 하면 뭐합니까? 좀 빨리 보완이 좀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끝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거 좀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녹취 파일이라든지 CCTV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이 같은 근거가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매일매일 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예. 일기는 꼭 써야 되겠군요. 어떤 이유에서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흠이 미리 보이는 그런 법안이 아닌가. 물론 법안 자체는 환영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관계자오늘 수고했습니다.